저는 현장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기미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눈가 주름이 깊어질수록 거울 보기가 싫어졌다고 말하시는 분들, 손주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는 말을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 그리고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올려도 푸석해 보인다고 해서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는 분들까지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 피부를 연구해 온 박사 강도윤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부가 나이 들면 당연히 변한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까지 늙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고 모임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일상이 계속되면 삶의 활력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은 기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든 마음으로 피부를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시와 이것 한 가지만 제대로 바르면 70대 피부가 20년은 젊어 보이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고 상담한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3일만 실천해도 피부 질감이 달라지고 2주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거울 앞에서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시술도 아니고 비싼 제품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홍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거기에 천연 재료 한두 가지만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되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피부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피부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모임에 나가는 게 즐거워지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오늘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친구들이 뭐 바꿨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댓글로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며칠 전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72세 이정임 어르신이 계십니다. 얼굴은 늘 건조하고 특히 겨울만 되면 눈가와 입가 주름이 더 깊어져 잠이 깰 만큼 따갑다고 하셨어요. 거울 앞에서는 항상 한숨이 먼저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크림도 바르고 영양제도 드시는데 왜 피부는 점점 더 푸석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얼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한참 지나도 안 펴진다고 하셨어요. 탄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어요. 손녀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이정임 어르신께는 정말 큰 충격이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이나 싶어서 그날 밤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눈가 주름, 입가 주름, 처진 볼, 칙칙한 피부색 하나하나 보다 보니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됐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누가 뭐래도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정말 외롭고 서글픈 일이거든요. 예전 사진을 보면 내가 이렇게 예뻤는데, 내가 이렇게 밝게 웃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슬퍼진다고 하셨어요. 이정임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홍시와 이것을 섞어 바르는 관리법을 3일 동안만 실천해 보셨습니다. 저녁에 세안하고 홍시팩을 15분간 올렸다가 씻어내고 그 위에 보습을 더해주는 방식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신 거죠. 복잡한 단계도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홍시 하나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계셨어요.
선생님,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볼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피부가 당기지 않고 주름도 조금 옅어진 것 같고 뭔가 얼굴이 환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3일 만에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느끼는 차이는 정말 컸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거든요. 작은 변화가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꾸준함을 만들고 꾸준함이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방법이 꼭 필요했는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홍시팩 효과가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시가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홍시의 놀라운 항산화 작용입니다. 홍시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노년 피부의 산화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 속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타민C를 공급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김명자 70세님은 홍시팩을 일주일만 사용했는데 피부 당김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익은 홍시 반개를 으깨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완숙 홍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덜 익은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홍시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렁하게 들어갈 정도로 익은 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홍시가 피부에 이렇게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홍시에 꿀을 섞으면 보습력과 재생력이 동시에 강화된다는 겁니다. 국내 천연 성분 연구진은 꿀의 아미노산이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박영춘 74세님은 홍시에 꿀을 섞어서 2주 동안 사용했더니 입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홍시를 으깬 다음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을 섞어서 얼굴에 15분간 올려주세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천연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공꿀은 설탕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천연꿀은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나 꿀 농장에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 천연꿀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 준비해 보실까요? 세 번째는 기미와 잡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레몬즙입니다. 홍시에 레몬즙을 티스푼으로 조금만 섞으면 미백 효과가 더해집니다. 아시아 미백 연구에는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 완화에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영미 73세님은 한 달 동안 홍시 레몬팩을 사용했더니 볼 옆에 있던 기미가 절반 가까이 옅어졌어요. 홍시팩에 레몬즙을 아주 소량만 섞어서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몬은 광민 감성이 있어서 낮에 바르고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다음 날 아침엔 꼼꼼히 씻어내야 해요.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도 필수입니다. 기미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바세린의 수분 잠금 효과입니다. 홍시팩과 꿀로 수분을 공급했다면 이제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국내 보습 연구 자료에서 바세린의 수분 차단율이 90% 이상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윤복순 79세님은 홍시팩을 한 후 바세린을 얇게 발랐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당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른 다음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 손등에 덜어서 손바닥으로 비벼 녹인 후 얼굴에 얇게 펴주세요.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얇게 발라야 합니다. 특히 건조한 부위인 눈가, 입가, 볼 위주로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바세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손이나 발 뒤꿈치에만 바르셨다면 이제 얼굴에도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활 리듬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수면이 부족하고 물을 안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한국노화연구원은 수면 부족이 피부 재생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정희 68세님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꾼 뒤 홍시팩 효과가 2배로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늦게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 세포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커피나 차만 마시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맑은 물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루 20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톤이 환해집니다. 요즘 여러분의 수면 패턴은 어떠신가요? 규칙적으로 주무시나요? 여섯 번째는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홍시팩을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서 사용하면 쿨링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겨울에는 홍시팩 후 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더운 날씨에 레몬 성분을 사용했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계절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 관리해 주셔야 해요. 지금 계절에 가장 걱정되는 피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목주름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 많으세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약해서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홍시팩을 목에도 발라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리듯이 발라야 합니다. 문지르면 안 돼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거든요. 여러분은 얼굴 외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각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각질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곱게 간 오트밀을 홍시팩에 소량 섞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강한 스크럽은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세요. 각질로 인해 화장이 들뜬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이어서 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시팩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래 유지하는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3회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피부 관리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욕심내서 매일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홍시팩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같은 요일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요일이 가장 관리하기 편하신가요? 저녁 시간에 여유가 있는 날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물 섭취와 혈액 순환입니다. 피부가 탱탱해 보이는 건 수분과 순환이 함께 작용한 결과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 세포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천천히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홍차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으니까 맑은 물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평소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자주 한 모금씩 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부위별로 집중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얼굴 전체에 홍시팩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더 신경 써주세요.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아서 주름이 제일 먼저 생기는 곳입니다. 홍시팩을 눈가에 바를 때는 살짝 두껍게 올려주세요. 입가도 마찬가지예요. 팔자 주름이 신경 쓰인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마에 가로 주름이 있다면 이마에도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볼이 처져 보인다면 볼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발라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신경 쓰이세요? 네 번째는 세안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세안을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세안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세안제도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거품을 내서 문지르기보다는 언뜻이 씻어내는 게 좋아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3분 안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노년 피부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이에요. 아무리 홍시팩을 열심히 해도 자외선을 막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있으니까 아침에 세안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습관화하세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걸 골고루 드세요.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노화를 앞당기니까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도 따라서 나빠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재생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홍시팩 효과도 배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주름이 생기니까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싼 시술보다 꾸준한 천연 관리가 노년 피부에 훨씬 더 큰 힘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있어요. 매일 크림만 바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크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피부에 영양을 주고 수분을 공급하고 그걸 잠가두는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홍시, 꿀, 바세린 같은 자연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면서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수분도는 올라가고 주름은 옅어지고 기미는 서서히 흐려지면서 얼굴 전체 분위기가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건조가 더 악화되고 잔주름이 깊어져서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실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홍시팩을 주 3회 규칙적으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실천해 보세요. 단 3일만 지나도 손끝에 닿는 피부 질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이면 거울 앞에서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주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환해지고 촉촉함이 유지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피부가 더 좋아지는 생활 패턴과 얇아진 피부 두께를 회복시키는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은지, 어떤 운동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70대, 80대에도 탱탱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결도 공개합니다. 그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 그게 바로 동안 피부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한 줄 적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요.